네, 오늘은 퀀타이제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녹강을 올려드렸는데 그거 리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바이너리 커넥트라는 것이고요. 바이너리 커넥트는 되게 혁신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물론 타겟 태스크가 엠리스트, CFA10 그 정도긴 하지만 어쨌든 리얼 밸류가 꼭 필요하냐라는 의문을 던지고 퀀타이제이션을 해보자. 그 정도까지 인정하겠는데 심지어 원비트로 퀀타이제이션을 해보자라는 이제 혁신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액티베이션은 그냥 실수로 쓰는데 웨이트만 원비트로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어떤가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 그 원비트를 만들 때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트레이닝이 리얼 밸류 위주로 트레이닝이 될 텐데 어떻게 트레이닝 과정을 원비트 웨이트에 적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엄청 구렁이 담 넘어가는 일을 하거든요. 그냥 원비트 웨이트 처음에 매 트레이닝 아이터레이션마다 원비트로 퀀타이제이션 하고 그 원비트 퀀타이제이션 된 걸 가지고 쫙 이제 포워드 프로퍼게이션 한 다음에 그냥 백 프로퍼게이션 똑같이 원비트 퀀타이제이션 된 상태로 하고 그 그레디언트를 그냥 리얼 밸류를 업데이트 하는데 씁니다. 리얼 밸류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데 리얼 밸류로 그레디언트를 구한 게 아니고 퀀타이제이션 된 상태로 웨이트를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을 한 뒤에 그 퀀타이제이션 된 버전으로 그레디언트를 딱 구했고 사실 그게 나중에 리얼 밸류를 위한 그레디언트로 좀 전환이 되든지 해야 정확한데 그렇진 않고 그냥 퉁치는 거죠. 그냥 얼마나 다르겠냐. 퀀타이제이션 된 버전의 그레디언트를 그냥 써보자 라고 해서 한번 써본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가정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해본 거죠. 어떻게 보면. 해봤는데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떠겠어요? 억셉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억셉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초창기에나 가능한 일이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하면 잘 억셉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2015년 이 정도일 거예요. 상당히 초창기죠. 알렉스 넷이 나와서 그 가장 업투데이트 네트워크이던 시대죠. 근데 이 저자들이 이제 억셉이 되니까 사기가 충천했겠죠. 그래서 하나를 당장 더 씁니다. 하나를 당장 더 쓰는데 액티베이션도 퀀타이제이션 하자. 액티베이션도 원빗으로 퀀타이제이션 하자. 그래서 바이너라이즈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또 이름으로 출시를 하는데요. 원비트 웨이트까지는 그냥 퀀타이즈된 버전으로 그레디언트 구해서 리얼 밸류를 업데이트한다 치자라고 하는데 이게 액티베이션을 퀀타이제이션 하게 되면 이제 백 프로포게이션 파이프라인 도중에 퀀타이제이션이 걸려버리잖아요. 뒤로 레이어 하나씩 뒤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액티베이션이 퀀타이제이션이 돼 있으니까 사실 퀀타이제이션 펑션도 그레디언트가 구해져야 되잖아요. 원래 웨이트를 통과해서 리얼 밸류 액티베이션이 나왔을 거고 그거를 퀀타이제이션 펑션을 거쳐서 액티베이션이 퀀타이제이션 됐을 거고 그 다음으로 하나씩 넘어가는데 백 프로포게이션을 그대로 뒤로 타고 오다 보면 퀀타이제이션 펑션도 미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미분을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합니다. 이게 또 엄청난 근거가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straight through estimator라는 요상한 펑션을 만들어서 퀀타이제이션 펑션이라는 게 결국은 스텝 펑션이잖아요. 유닛 스텝 펑션 같이 쭉 일자로 가다가 한번 딱 위로 튄 다음에 다시 쭉 일자로 가는 펑션인데 그렇게 되면 이 튀어오르는 부분에서 델타 펑션이 되고 나머지는 그레디언트가 빵인 이상한 형태가 되니까 그레디언트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유닛 스텝 펑션에 딱 튀어오르는 부분에 약간 경사를 줘서 그레디언트가 좀 완만하게 구해지도록 구간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바꾼 걸 straight through estimator라고 하죠. 그래서 네, 원래 유닛 스텝 펑션은 특정 밸류에서만 델타 펑션으로 그레디언트가 튀어오르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된 턱에 이렇게 하나 톡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좀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그레디언트 형태가 나옵니다. 사각형 형태. 특정 구간에서 그레디언트가 1이 나오게. 그런 에스티메이터, 이게 어느 논문을 통해서 막 저스티피케이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얌라쿤 교수님 강의 자료인가에서 그냥 이렇게 쓰면 뭐 된다 이 정도로 소개가 된 건데, 그거를 논문에다 실제 적용해서 썼더니 잘 되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실제 논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웨이트 쪽에 있어서는 바이너라이즈 된 퀀타이제이션이 된 웨이트의 그레디언트로 리얼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이 부분의 가정도 여전히 존재해서 그렇게 엄밀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 바이너라이즈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물을 보니까 액티베이션을 퀀타이제이션 하면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확 떨어지더라 이런 거를 좀 관찰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웨이트 퀀타이제이션까지는 봐줄만 한데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 하면 확 떨어진다 이런 게 좀 관측이 됐고, 자, 이제 엑스노얼 넷이라는 그 다음 단계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엠니스트, 뭐 시파10, 뭐 장난하냐 이런 도전을 내세웁니다. 이미지넷으로 챌린지를 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누가 엠니스트에서 동작한다고 퀀타이제이션이 잘 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도전을 하면서 이미지넷에서도 돌아가는 퀀타이즈 CNN을 만들자라고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비트로 액티베이션도 원비트로 퀀타이제이션 하고 웨이트도 원비트로 퀀타이제이션 하려니까 좀 성능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원비트 퀀타이제이션 플러스 웨이트별로 하나씩 리얼 밸류 스케일러를 곱해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에서도 리얼 밸류 스케일러를 곱해주도록 해서 약간 타협을 합니다. 스케일링 팩터는 리얼 밸류로 해주자.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제 제가 강의 자료에서 어떤 식으로 웨이트가 구해지고 어떤 식으로 리얼 밸류가 구해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리얼 밸류는 이제 다름 아닌 벡터, 그 웨이트 벡터의 뭐 L1 놈이 바로 웨이트 벡터에 해당하는 리얼 밸류 스케일러가 되었고, 뭐 액티베이션 벡터의 L1 놈이 액티베이션에 해당하는 리얼 밸류 스케일러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리얼 밸류 웨이트로 계산을, 리얼 밸류 액티베이션을 그대로 미분을 하는데 그러려면 스트레이트 스루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하죠. 그거는 바이너라이즈 뉴럴 네트워크랑 똑같은 방식인데,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액티베이션에다가 ST2를 적용할 수 있으면 why not? 웨이트에도 똑같이 적용하자. 그래서 웨이트에도 리얼 밸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ST2를 그대로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엄밀한 계산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 리덕션, 인풋 밸류에 대한 스케일링 팩터를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좀 한 번에 퉁쳐서 계산하자. 그래서 채널 쪽을 확 지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웨이트, 그 위스랑 하이트에 대해서 스케일링 팩터를 계산하자라는 약간의 트릭이 있었죠. 3차원 연산이 필요한 걸 2차원으로 좀 줄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오늘의 컨텐츠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뭐 알렉스넷이나 VGG 같은 CNN을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 엑스노얼넷에서 보여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 왠지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원래 좀 리던던트한 네트워크잖아요. 우리 이미 모바일넷이나 다른 네트워크에서 보였다시피 알렉스넷 VGG 그렇게 막 컴팩트하지 않아서 여기서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는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미 가볍다고 알려진, 이미 축약되었다고 알려진 모델조차 퀀타이제이션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더 하드한 태스크를 시도를 합니다. 구글에서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리얼 밸류 연산을 허용하는데 그거 말고 모델이 일단 완성이 되면 인퍼런스 하는 모든 과정에서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 모든 연산이 정수로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두 번째 목표를 세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정 가속기들, 하드웨어 가속기들 중에서 정수 연산만 서포트하되 무진장 빠른 가속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HTPU죠. 그래서 더 이상 CPU가 아닌 HTPU에서 빠르게 연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수로만 이루어진 인퍼런스 과정을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018년에 CVPR에서 나왔던 논문이고 구글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컨셉은 지금까지 원빗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뭐 원빗 되게 매력적인데요. 확 줄어드니까 용량이. 하지만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많이 소모돼서 좀 타협을 하자라는 일단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8비트 연산을 사용하자, 8비트 인티저로 사용하자. 그리고 어쩌다가 32비트 인티저까지도 허용한다. 라고 일단 좀 컴프로마이즈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하지만 좀 더 하드하게 태스크를 잡은 건 이 부분이죠. 리얼 밸류가 절대 끼어들면 안 된다. 인퍼런스 중간에 절대로. 심지어 컴브 연산 중간에, 심지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중간에 그 어느 곳에서도 인티저로만 연산을 해야 한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HTTP에서 쓸 수 있겠다. 자, 이런 게 컨셉이고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퀀타이제이션 스킴인데요. 일단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퀀타이제이션 스킴은 자, 리얼 밸류 R이 있으면 이제 이거를 인티저 Q로 이제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인티저 Q로. 그러려면 자, 지금 이게 여기 주황색 선이 리얼 밸류 R의 이제 분포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면 여기서 8비트 인티저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0부터 255, 2의 8승이 256이니까, 그죠? 255 사이의 정수로 이 R이라는 실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타협을 하나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모든 실수를 256개의 정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고 하다 보면 웨이트 벡터가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분포돼 있을 리는 사실 거의 없고 대부분 어느 지점에 모여 있을 거잖아요. 분포가 뭐 가우시안 형태로 모여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단호하게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딱 잘라서 그거보다 작은 값은 미니멈보다 작은 값은 그냥 빵으로 다 퉁치고 맥시멈보다 큰 값은 다 250으로 퉁치자. 어차피 얘네 테일들이라서 별로 밸류 개수가 많지도 않고 걔네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운 256개의 정보 중에 하나를 소모하는 건 너무 낭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을 때 밸류가 많은 곳을 좀 더 촘촘하게 잘 레프레젠테이션 하자라는 컨셉으로 민과 맥스를 일단 자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을 256개의 정보로 이제 매핑을 해야겠죠. 당연히 제일 작은 게 0이 될 거고 제일 큰 거를 255에 매핑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표현식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R이라는 실수를 나타내는데 Q를 통해서 나타내려면 어떤 식이 필요하잖아요. 중간에 매핑을 잘 하려면. 근데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자, 이제 지금 리얼 밸류 32비트, 퀀타이즈 밸류 B비트라고 했는데 8비트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오프셋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오프셋 파라미터. 지금 0부터 255 지금 unsigned 인티저라고 돼 있는데 실수가 다 플러스일 리는 없고 마이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오프셋을 적절하게 빼줘서 정확한 지점을 맞춰주고요. 이 Z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겠어요? 주로 뭐 이 중간 값
값이 제대로 표현되게 Z가 뭔가 잘 어저스트가 돼야겠죠. 산의 리얼 밸류가 산처럼 돼 있을 때 산의 중앙 값이 딱 그 255의 중앙이 위치하도록 적절하게 이제 Z를 위치를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Z는 Q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b비트 인티저로 표시를 해야 될 거고, 대신 스케일링 팩터는 이제 정수가 실수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 팩터는 32비트 실수로 나타내서 네, 이게 S와 Z만 있다면, S와 Z가 명확하게 있다면 R과 Q 사이에 1대1 관계가 성립한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했다라고 할 때는 항상 내가 Q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보조하는 파라미터들이 옆에 같이 동행해야지만 실제 실수가 정수로 매핑이 되는 거죠. S랑 Z는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S 좀 대충 생각해 보시면, 자, 실수로 봤을 때 R민에서 Rmax까지의 구간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개의 정보로 나타내야 되냐면 이제 b비트의 정보로 나타내야 되니까 전체 구간을 b비트 개수만큼 나눠주면 스케일링 팩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Z는 어떻게 구하냐면 Q가 빵일 때 R민이 나와야 되잖아요. 미니멈 값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매치시켜 보다 보면 Z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Z를 실수로 만들면 안 되고 이 b비트로 인티저로 이제 그 나눠가지고 플로어 펑션을 취해줘야 된다. 그래야 b비트로 떨어지겠죠. 요게 좀 주의할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b비트로 퀀타이제이션을 안 하면 아주 미세하게 두 개의 차이가 0이 안 되는 지점이 되게 많이 발생하겠죠. 원래 딱 나누어 떨어져서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안 되는 지점이 만에 발생하면 원래 많은 경우에 연산을 안 해도 됐던 것들이 연산을 해야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해서요. b비트를 딱 써서 나누어 떨어지게 해줘야 됩니다. 방금은 이제 밸류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실제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벡터들을 퀀타이제이션 하게 되겠죠 아마. 그래서 뭐 이게 웨이트 벡터라고 쳤을 때, 자, 웨이트 벡터가 n개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n개의 퀀타이즈된 밸류가 있는 벡터로 퀀타이제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real value, quantized value. 근데 이제 여기서 S랑 Z는 뭡니까? 싱글 밸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벡터인데 여기에 있는 것도 벡터인데 S랑 Z는 그냥 싱글 밸류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밸류에 대해서 같은 밸류를 적용합니다. 같은 스케일링 팩터와 같은 오프셋을 적용해서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적이죠. 모든 밸류에 대해서 다 따로 스케일링 팩터를 구하고 뭐 오프셋을 구하고 그러려면 이제 통계적으로 제대로 된 파라미터를 구하기도 샘플 수가 좀 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도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만약 하나하나마다 밸류마다 다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를 도출하려면, 자, 원래 32비트 리얼 밸류가 싫어가지고 퀀타이제이션을 했는데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보니 원래는 32비트 리얼 밸류였는데 이제는 8비트 인티저에다가 32비트 리얼 밸류에다가 또 8비트 인티저가 생겨서 사실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벡터 정도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통으로 퀀타이제이션 할 수 있어야 스케일링 파라미터나 오프셋 파라미터를 포함해도 이제 별로 무겁지가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 김국기 학생, R민과 Rmax는 이 벡터 기준으로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벡터 기준. 각 레이어마다 예를 들면 컨브레이어를 통과하는데 이 컨브레이어의 웨이트가 뭐 9개가 있다 칩시다. 그럼 그 9개의 민과 맥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레이어가 달라지면 또 R민 맥스가 따로 구해져야 됩니다.
액티베이션 쪽에서도 각 레이어마다 다 따로따로 구하면 됩니다. 네. 모델 전체로 구할 수도 당연히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성능이 떨어지겠죠. 퀀타이제이션이 너무 뭔가 러프하게 되겠죠. 세밀하게 안 되고. 레이어들마다 값의 분포가 다를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 어레이 하나를 퀀타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하나의 리얼 밸류, 하나의 인티저 밸류를 파라미터로 도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도출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김국기 학생의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각 웨이트 어레이와 각 액티베이션 어레이마다 different parameter set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somehow 뭐 스케일링 팩터도 잘 구해졌고 오프셋도 잘 구해졌다고 치고 이제 인퍼런스가 진짜 인티저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인티저 원리를 확보해야 하는지. 네, 이렇게 S랑 Z가 다 이제 구해져 있습니다. PPT가 안 움직이네. 자, 여기에서의 목표는 이제 리얼 밸류 캘큘레이션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거를 달성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 게 제 목적이고 지금 이런 컴브 연산을 하나 수행한다고 쳤을 때 원래는 X도 리얼 밸류, W도 리얼 밸류, 액티베이션, 뭐 바이어스 다 리얼 밸류인데 이거 각 값들이 다 퀀타이제이션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컴브 연산 과정 그리고 이 플러스 연산 과정에서도 실수의 개입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XQ로 대체됐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리얼 밸류랑 매치시키기 위해 X에 해당하는 스케일링 팩터와 오프셋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도 퀀타이즈가 되는데 여기에도 또 독립된 파라미터 셋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도 또 나름대로 퀀타이션이 돼 있어야겠죠. 이런 파라미터 셋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도 이렇게 퀀타이션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각각을 퀀타이션 한 상황에서 대충 생각해 봤을 때 XQ랑 WQ를 곱하고 뭐 BQ를 더하면 AQ가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안 그렇거든요. 실제로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컴브 연산에서 되게 자주 활용되는 게 이런 곱셈인데 티피컬하게 이 곱셈 실수의 곱셈 연산을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근데 이 실수 하나하나가 뭐냐면 n 곱하기 n 디멘전 벡터라고 매트릭스라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자, R3도 Q3로 퀀타이션 됐고 R1도 Q1으로 퀀타이션 됐고 R2도 Q2로 퀀타이션 됐다고 쳤을 때 R3 equal R1 곱하기 R2라는 거를 Q들만 가지고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거를 나타내긴 좀 뭐하니까 Q3 중에서 엘리먼트 하나 그러니까 전체 n 곱하기 n 전체 말고 밸류 하나만 갖고 한번 쳐볼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PPT가 되게 잘 안 넘어가네. 자, input R1과 R2 멀티플리케이션은 R3가 나오는데 input Q1, Q2가 Q3가 되고 이거는 실제 곱셈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미미킹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갖고 있다고 쳤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나타내야 하는데 그러면은 뭐 임의의 알파에 대해서 S 알파, Q 알파, Z 알파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R과 Q와 관계가 이런데 실제로 R3 equal R1 곱하기 R2라는 거는 그대로 퀀타이제이션식을 도입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게 R3고요. R3 중에 엘리먼트 하나, IK에 해당하는 엘리먼트 하나, 그 다음에 Q1, 그 R1이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고 R2가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매트릭스 연산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합 시그마가 붙은 겁니다. 지금 R3의 엘리먼트 하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로줄 쫙, 세로줄 쫙 해서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해줘야 엘리먼트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R3의 엘리먼트 하나 도출하기 위한 연산이 이건데요. 자,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 S3, S1, S2 이런 것들이 다 리얼 밸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계산을 하다 보면 실수가 빠질 수가 없어요. 실수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Q3를 딱 도출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거든요. Q1에서 Z1 빼고 Q2에서 Z2 뺀 거에서 덧셈하고 다 똑같은데 이 S1하고 S2를 곱한 거를 시그마 바깥으로 빼고 S3를 나눠주면 이 M이라는 이제 미지의 수가 나오는데 이 M이 뭐냐면 실수죠. 실수. S들끼리 곱하고 나눴으니까 실수잖아요. 그럼 인티저 원리의 법칙에 위배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퍼런스 과정에서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링 파라미터는 트레이닝이 끝난 상태에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1, S2, S3를 각각 가지고 있다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으로 미리 계산해놔요. 오프라인에서. S1 곱하기 S2 마이너스 나누기 S3라는 이 밸류를 통으로 미리 계산해 놓습니다. 근데 이 M이 실수잖아요, 여전히. 계산은 해놨지만 실수고 얘를 정수로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보니까 M이 주로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더라는 게 이분들의 발견이고 얘는 인티저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0으로 표현하려고 해도 애매하고 1로 표현하려고 해도 애매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니까 네,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솔루션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실 대부분 쓰이는 트릭이거든요. 실수 밸류를 정수로 나타낼 때 항상 쓰이는 트릭인데 어떻게 하냐면 뭐 0.00001 뭐 이런 거를 정수로 나타내고 싶다. 그럼 일단 이 실수를 한 뭐 1000배, 10,000배 뻥튀기해서 곱해버려요. 곱하면은 갑자기 소수점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정수로 뻥튀기 되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뭔가 다른 정수 연산을 다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스케일링 다운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스케일링 업을 하게 되면 실수 연산이 빠지고 정수 연산으로만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릭을 하게 되는 거죠. 스케일링 업이 실수를 곱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비트 시프트를 하는 겁니다. M이라는 실수가 있는데 뭔진 모르겠고 그거를 N비트를 이제 계속 시프트를 해서 위로 올려요. 올리고 올리고 올린 다음에 많이 커진 이 값을 이제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다 연산을 한 다음에 연산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N비트를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연산 과정에서 실수는 하나도 없지만 네, 그냥 우리의 목표한 바를 다 이루면서 정확도도 딱히 잃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트릭이 되게 많이 발견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어떤 밸류를 계산할 때.
그래서 얘가 32비트 인티저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 얘는 b시프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네, 인티저 올리 멀티플리케이션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었습니다. 10초만 소화를 하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곱셈 하나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럼 컴브 전체 연산은 곱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곱셈과 덧셈이 이런 식으로 다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이어스를 더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걸 또 통으로 어떻게 리얼 밸류 없이 할 거냐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이거를 이제 또 비슷하게 전개를 해가지고 퀀타이제이션 된 파라미터 이 액티베이션의 퀀타이제이션 쪽만 왼쪽에 남기고 다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고 나누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은 다 똑같아요. 이 부분은 다 똑같은데 이게 R3였고 이게 R3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이게 R1, R2에 해당하는 스케일링 팩터였거든요. 저번 페이지에서 보면. 근데 그냥 이게 인풋과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된 부분이 바이어스 쪽에서 퀀타이제이션이 되었고 또 오프셋이 나왔고 또 스케일링 팩터 액티베이션 쪽을 나눠줬죠. 바이어스 쪽 스케일링 팩터에서. 자, 이거는 이제 단순 수학 전개인 거고 근데 여기서 for simplicity 이거를 다 계산하기가 좀 싫다. 그래서 좀 가정을 하나 깔고 갑니다. 오프셋은 바이어스 쪽은 내가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오프셋 빵으로 해놓자. 뭐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포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셋 빵으로 고정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바이어스에 대한 스케일링 파라미터도 따로 잘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통일성을 위해서 인풋과 W에 대한 스케일링 팩터를 곱한 걸로 퉁치자라는 겁니다. For simplicity, 정확도는 좀 감사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간소화되죠. 여기가 빵이 되고 이쪽 텀이 여기 있는 텀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묶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비슷한 트릭을 부리기 위해서 여기다 2의 n승을 곱한 다음에 2의 n승을 나눠주는 부분을 추가를 하게 되면 웬만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자 인풋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W 퀀타이제이션 W 인풋이 들어가고 퀀타이제이션 된 그 액티베이션 인풋이 딱 들어가서 특정 모듈을 통과하게 될 텐데 이제 둘 다 unsigned 인티저 8비트짜리인데 자 Z라는 오프셋을 각각 빼고 곱하고 n개를 더한 것을 8비트로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은 8비트지만 이 전체 텀을 8비트로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8비트에서 8비트 빼면 이제 8비트 이건 괜찮고 8비트에서 8비트 빼면 8비트 괜찮은데 이제 8비트에서 8비트를 곱하면 예를 들면 255랑 255를 곱했어요. 그걸 어떻게 8비트로 나타내겠어요? 그럼 16비트가 필요하잖아요. 65,535까지 가줘야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곱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16비트 인티저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기 시그마가 붙어서 몇 개를 더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65,535를 막 여러 번 더해야 하다 보면 16비트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 시그마까지 붙인 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32비트 인티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32비트 인티저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어스도 거기에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32비트 인티저로 표현을 하게 되고 얘는 원래 32비트 인티저였잖아요. 스케일링 팩터 자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근데 얘는 인퍼런스 타임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델을 다운받을 때, 이 버전, 스케일링된 버전에다가 뻥튀기 된 버전이 프리 컴퓨트 돼서 인티저 상태로 저한테 날아옵니다. 모델 정보에 포함돼서 날아옵니다. 그럼 여기도 32비트, 32비트. 자, 이런 걸 갖고 다 연산을 하면 적절하게 정보가 나오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스케일링 다운을 해서 8비트로 낮추고 오프셋을 더해서 언사인드 인티저 8비트로 최종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X 언사인드 8비트 인티저랑 언사인드 8비트 인티저가 각각 웨이트랑 인풋이 들어갔는데 최종 결과물도 언사인드 인티저로 나왔구나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받아들여지겠죠. 하지만 내부 동작은 생각보다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깊게 파보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제로 포인트라는 걸 썼잖아요. 제로 포인트가 이 ZX, ZW 이건데 이 제로 포인트에 대한 오프셋인데 이게 만약 없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ZX랑 ZW를 쓴 이유는 리얼 밸류의 분포에 좀 더 좀 잘 맞춰가지고 적절한 범위를 퀀타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오프셋을 쓴 건데 이거를 안 썼으면 만약에 안 쓰고 빵이라고 해놨으면 컴브 연산이 이런 식으로 됐을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다 없어지고 빵빵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 대비 제로 포인트를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연산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의심을 주변에서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AQ가 지금 n 곱하기 n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n by n 매트릭스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이 밸류를 n 곱하기 n개만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밸류 하나 만드는데 이 제로 포인트 하나 삽입된 걸로 인해서 지금 이 텀이 subtraction 하나, 뺄셈 하나, 뺄셈 두 개. 그래서 뺄셈 두 개가 들어갔는데 거기다 n번 해니까 2 곱하기 n subtraction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2n subtraction이 하나 들어갔어요. subtraction이 들어갔어요. 밸류 하나당. 근데 밸류가 몇 개 구해야 되죠? n 곱하기 n개 구해야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n의 3승만큼의 뺄셈이 더 추가되는 거 아니냐. 제로 포인트 하나 더 했다고. 좀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야, 이렇게만 연산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실제로 이렇게 연산 안 할 거다. 어떻게 연산할 거냐면 이 식을 전개해 보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식을 이렇게 접지 말고 인수분해하지 말고 전개를 해보자. 그럼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건데 그냥 전개를 한 거예요. 이걸 전개를 했는데 처음에는 오프셋끼리 묶어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X랑 W만 묶으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ZX랑 W를 묶으면 여기에 나왔고 그 다음에 ZW랑 X를 묶으면 여기 텀이 나왔는데 자 이걸 전개한 걸 놓고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이쪽은 J에만 속해 있어요. J와 K에 대한 텀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그마로 J를 없앴으니까 이 텀은 뭐랑만 상관 있냐면 K랑만 상관 있는 텀입니다. 그 얘기는 자, i가 1부터 n까지 우리가 i를 구해줘야 되는데 i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이 텀은 똑같아요. 컨스턴트입니다. K에만 구속되는 텀이에요.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한 번 계산해 놓으면 모든 i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텀이어서 사실은 덧셈이 이 파트에 대해서는 n제곱번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n제곱번이냐 하면
일단 J에 대해서 쫙 덧셈하면 n번, 그리고 K에 대해서 각각 다 구해줘야 되니까 n제곱번. 하지만 I에 대해서는 빠져서 n세제곱이 아니라 n제곱만큼의 덧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없이 계산할 때는 n세제곱인 줄 알았는데 펼쳐놓고 보니까 n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부분. 자, 여기는 뭐냐면 보니까 K가 없네요. K가 없어요. 그래서 J에 대해서 시그마로 다 더하면 되고 I에는 디펜던트한데 K에는 인디펜던트해서 모든 K에 대해서 이 텀을 똑같이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n세제곱이 아니라 n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I에도 디펜던트하고 K에도 디펜던트한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맞다. 맞는데 이거랑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랑 대동소이한 거다. 원래 제로 포인트 없어도 이만큼의 연산은 원래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 포인트를 더하든 안 더하든 올더 온 매그니튜드로 봤을 때 딱히 추가된 연산 부담이 없습니다. 메인 컴퓨테이션 부담이 n 세제곱 텀에 비례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더해진 컴퓨테이션 오버헤드가 다 n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무시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의 한 섹션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 지금 잘 쫓아오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퀀타이제이션을 다뤘고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다뤘고 그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을 인티저 온리로 하는 부분, 컴브 바이어스 포함해서 인티저 온리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로 포인트를 추가해도 괜찮다는 부분까지 다뤘고 이제 심지어 컴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포함이 되면 어떨 거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도 인티저 올리냐라고 또 한 번 더 질문을 해봅시다. 원래 아까 우리가 다뤘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벡터에 대한 시그마, 분산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 있죠. 이거 다 실수죠. 이거 다 실수죠. 그렇죠? 실수 값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정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챌린지입니다. 일단 시그마랑 뮤를 구하는 것도 이슈지만 구해졌다고 칩시다. 구해졌다고 쳐서 이제 어떻게 리얼 밸류 없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나이브 버전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냥 각각을 다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를 통과하자마자 퀀타이제이션 된 걸 구하고 또 여기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통과되자마자 또 퀀타이제이션 된 버전을 갖고 또 여기도 다시 퀀타이제이션 하고 그러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추가하려고 파라미터들이 SQ를 위해서 또 스케일링이랑 제로 포인트 또 SQB를 위해서 스케일링이랑 제로 포인트 파라미터가 늘어나겠네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싫다. 좀 더 이피션트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아까는 언폴딩을 했는데 이번에는 폴딩을 합니다. 거꾸로 폴딩. 어떻게 하냐면 지금 컴브랑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합쳐서 접어버릴 겁니다. 폴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단순 사칙 연산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컴브가 원래 W였는데 W 대신에 W를 시그마로 나눈 거를 컴브레이어의 폴드라고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의도를 대충 지금 예측을 해보세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단에서 시그마로 나눌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미리 여기서 나눠도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웨이트 자체를 시그마로 나눈 웨이트로 정의하고 이 시그마로 나눈 웨이트를 통으로 퀀타이제이션 할 겁니다.
W 따로 시그마 따로가 아니에요. 합쳐져서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합친 상태로.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되는데 장난을 쳐야 되는데 슬라이드가 안 나왔다. 넘어갔다. 자, 그래서 바이어스도 접었어요. 어떻게 접냐면 여기 원래 오리지널 바이어스에다가 시그마 분의 뮤를 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원래 하려던 게 여기에 포함이 돼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B 폴드라는 걸 새로 정의한 다음에 얘를 퀀타이제이션 합니다. B를 퀀타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B 폴드를 퀀타이제이션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A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X 곱하기 W의 폴드 플러스 B의 폴드 하게 되면 사실 이게 풀어놓고 다 보면은 결국 SB 플러스 B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원래 계산하려던 A랑 똑같아요. 그 대신 이 W를 퀀타이제이션하고 B를 퀀타이제이션, B 폴드를 퀀타이제이션 함으로써 중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따로 통과할 필요가 없고 각각을 따로 퀀타이제이션해서 파라미터를 저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원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없던 거랑 동일한 정도의 오버헤드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연산을 해도 되게 된 겁니다. 접는 테크닉이 여기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No additional complexity. 자, 그럼 이게 여기까지가 인퍼런스였어요. 인퍼런스가 인티저 온리로 이루어지는 장면은 이제 지금까지 다 본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다음에 할 것은 지금까지 했던 가정들을 다시 다 없애버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했던 가정은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가 다 잘 나왔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파라미터도 다 잘 나와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인티저 온리로 인퍼런스를 하는 거였는데 자 지금부터는 트레이닝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트레이닝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웨이트를 막 정하는 와중에 그 웨이트를 위한 스케일링 파라미터도 계속 바뀔 텐데 잘 정해줘야 되고 그 와중에 제로 포인트도 바뀔 텐데 잘 정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트레이닝 과정에 동시에 다 정해주는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의 forward propagation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브레이어 하나를 가정했을 때, 자 지금 이게 전체 모듈인데요. 약간 페이크 퀀타이제이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웨이트가 지금 있어요. 실수 버전 웨이트가 내가 있는데 그거를 이번 단계 이터레이션에서 파라미터가 있다 치고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가 있다 치고 퀀타이제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이 들어가요. 인풋이 들어간 다음에 자 지금 이번 T번째 라운드가 아니라 이터레이션에서 W가 있다. 그러면은 이 W가 현재 리얼 밸류인데 이 리얼 밸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퀀타이제이션을 위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WMA를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현재 실수인 웨이트의 민값에다가 1-알파의 가중치를 주고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RW 민값, 저번 아이터레이션에서 가지고 있던 민값에다가 알파의 웨이트를 줘서 이 WMA 필터로 계속 이 값을 매 아이터레이션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다. 맥스도 똑같이 WT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현재 맥스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맥스가 있으면 각각 알파 1-알파 웨이트를 줘서 EWM의 필터로 업데이트를 해나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적절하게 뭐 민 맥스 값이 정해지겠죠. 트레이닝이 진행함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팩터는 자, 이번 턴에 업데이트한 민 맥스 값을 바탕으로 자, 이번 턴에 대한 스케일링 팩터를 또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건 뭐 딱히 EWM의 필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Rmax 민이 EWM의 필터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값을 바탕으로 바로 계산해 주고요. 그다음에 제로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식에 그대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플로어 펑션 통과하면서 약간 오차가 생겼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정을 해요. 그래서 S랑 Z 내가 방금 계산한 거를 다시 넣어가지고 민 값을 약간 업데이트하고 맥스 값도 약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턴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거치고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EWMA 필터를 쓴다라는 겁니다. 매 이터레이션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아이고 어떻게 됐냐. 네. 그다음에 이제 퀀타이제이션 대 웨이트를 가지고 컴프 필터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이 액티베이션 쪽도 똑같이 퀀타이전 파라미터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 컴프를 통과하면 액티베이션이 실수값으로 나올 텐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도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인티저 온리는 아니에요. 인티저 온리 과정은 아닙니다. 이 뭐 컴프 이 웨이트가 퀀타이션이 되어 있지만 이 컴프 연산을 아까 설명드린 인티저 온리 과정으로 수행하지는 않고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그냥 R1, R2라고 생각하고 일반 컴프 연산을 수행하고 렐루6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냥 실수 연산입니다. 그리고 실수 연산의 결과물로 나온 액티베이션을 다시 한번 퀀타이제이션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인티저 온리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인티저 온리 인퍼런스만 하는 거고 트레이닝은 실수로 한 뒤에 중간중간에 퀀타이제이션만 이제 펑션을 넣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백프로퍼게이션은 마치 아무도 퀀타이제이션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다 리얼 밸류라고 치고 백프로퍼게이션 하면서 그레디언트를 쫙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리얼 밸류 웨이트를 다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forward propagation 과정에서는 퀀타이션 펑션이 들어가서 퀀타이션 된 밸류를 가지고 컴보 연산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얼 밸류를 그때그때 막 버리는 게 아니고요. 리얼 밸류도 킵하고 있어요. 저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고 업데이트할 땐 다 리얼 밸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캐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리얼 밸류는.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퀀타이제이션은 그냥 중간중간에 뭐 멋으로 넣어놓은 것처럼 페이크로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 백프로퍼게이션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대신 그 forward propagation에 들어가 있으니까 로스 펑션 계산할 때는 분명히 반영이 되겠죠. 퀀타이제이션을 한 게.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포함해야 되잖아요. 트레이닝 할 때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이것만 설명하면 오늘 수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레이어 한 개예요. 레이어 한 개. 레이어 한 개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아까 그 리얼 컨브레이어 통과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통과하기 직전 상태를 제가 S라고 정의를 했는데 네, 컴프 필터를 통과해서 S를 일단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얼 밸류 컴프 필터예요. 우리가 진짜 하려는 건 컴프 폴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는 일단 잠시 리얼 밸류를 사용했습니다. 컴프를 사용해서 모멘트를 도출했고 그다음에 이 S에 기반해서 배치놈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요. 지금 S는 리얼 밸류인데 리얼 밸류의 민값과 시그마 분산값을 사용해서 동일하게 아까 얘기했던 EWM의 필터를 써서 현재 턴에 있는 S의 분산과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자, 시그마와 뮤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이 트레이닝 과정 중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한 연산이었어요. 실제 아웃풋을 위한 연산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 인풋을 바로 여기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뮤랑 시그마가 있으면 이제 여기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임시 과정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원래 폴딩 하기로 했었으니까 지금 보시면 W가 있는데 W에다가 시그마 나눠줘서 폴딩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베타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줘서 또 폴딩하고 그래서 폴딩한 바이어스가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럼 플러스 연산되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 폴딩한 웨이트가 퀀타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컨브 폴드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이 오리지널 인풋이 컨브 폴드에 그대로 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로 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임시적인 과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실제 컨브 폴드 연산은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풋이 여기로 들어가고 네, 웨이트 퀀타이전 하고 바이어스 퀀타이전, 바이어스는 퀀타이전 안 해요. 바이어스 퀀타이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플러스 하고 네. 이렇게 된 다음에 마지막 아웃풋 나오면은 이 아웃풋 당연히 실수겠죠. 실수 연산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실수 액티베이션을 퀀타이션 해서 아웃풋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제가 바로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단순한 컨브 연산이랑 다 똑같은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한 임시적인 과정이 여기 추가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게 긴 여정을 왔는데 리절트야 뭐 물론 좋다고 하겠죠, 그죠? 이미지넷에서 레즈넷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보시면은 뭐 레즈넷 뎁스를 이렇게 늘림에 따라서 실수로 연산했을 때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인티저로 퀀타이전해서 어큐러시를 나왔는데 대동소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 바이너리 웨이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게 또 무슨 바이너리 웨이트는 마이너스 1, 1인데 이 try 뭐였지? 제가 영어 단어를 까먹었는데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 밸류를 쓴 네트워크거든요. 당연히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 두 개는 제가 뭔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퀀타이전 스킴하고 비교를 하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이 두 개 다 웨이트만 퀀타이션 했어요. 얘도 웨이트만 퀀타이션 했고 얘는 이제 밸류 3개를 나타내느라고 2비트가 필요한데 이제 액티베이션은 다 플로트 30이잖아요. 그런데 hours는 액티베이션 웨이트 다 8비트로 퀀타이션 했다. 그런데 성능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임팩트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셉션도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해봤는데 네, 뭐 민 좋다고 하는 거죠. 뭐 네, 플로트에 비해서 8비트로 했을 때, 7비트로 했을 때 성능 감소가 한 3% 정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렐루 6 대신에 렐루를 썼을 때인데 뭐 그때 조금 더 감소가 있고 네, 그래서 뭐 인셉션에서도 괜찮다라고 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이게 진짜 원래 하려던 태스크였죠. 이미진에서 모바일넷을 가지고 해봤는데 자 지금 이게 보시면은 지금 위스 파라미터랑 뎁스 그 레졸루션 파라미터가 있었잖아요. 멀티플라이어가 있었잖아요. 모바일넷에서. 그래서 그거를 막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다 플롯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플로트 상태에서 뭐 뎁스 멀티플라이어,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 바꿔가면서 막 실험을 했더니 레이턴시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인퍼런스 결과물 하나 도출하는 거 대비 애큐러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 건데
지금 8비트 쪽을 보시면 8비트가 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좋죠. 네, 똑같은 액큐러시를 도출해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는 거니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퀄컴 스냅드래곤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또 다른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실험을 되게 다변화를 했는데 특정 스킴이 제너럴하게 적용된다라고 어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모델에서 워킹하는 거를 일단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모델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또 하드웨어도 여러 개로 사용하면서 하드웨어에도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면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도 여러 개를 해봤는데 다 된다. 클래시피케이션만 되는 게 아니라 디텍션 쪽에서도 괜찮다라고 어필을 하고 싶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플로트랑 뭐 8비트로 했을 때 뭐 MAP가 살짝 감소하지만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DM은 뎁스 멀티플라이어를 말할 겁니다. 모바일넷에 있는. 그래서 네, 이쪽은 일반 오브젝트 디텍션, 코코 데이터셋에서 하는 거고, 오른쪽은 페이스 디텍션에 특화된 네, 태스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전부 괜찮았다라고 어필을 하는 것이고, 더더욱이 이제 엣지 TPU를 쓰게 되면 성능 향상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증가할 겁니다. 아까 아마 퍼포먼스 테스트는 CPU에서 비교했을 텐데요. 이제 엣지 TPU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코랄에서 이제 HTTPU를 쓸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퀀타이제이션 스킴이 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 퀀타이제이션 딱 펑션을 실행하게 되면 이 스킴이 아마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까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업투데이트 스킴이기 때문에, 물론 3년 전 거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